2부 그 남자를 찾아서. 1부 요약. 아내는 울면서 말했다. 아이를 살리려면 그 남자를 찾아야 해. 17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를 다른 남자의 피로 살려야 한다는 사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늘 숫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이름보다 먼저, 감정보다 먼저 결과지가 나옵니다. 나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혈액형이 다르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17년 동안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뒤집혔습니다. 이건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어왔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출근했고 아내는 집안일을 했고 준호는 학교에 갔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정해야 했다. 1장. 수소문. 저녁 거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했다. 응. 회사 인사팀에 알아봤어. 이준석. 18년 전 해외 지사에서 6개월간 파견 나왔던 사람. 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있대. 뭐, 5년 전에 본사로 복귀했다고. 지금은 서울 본사 근무.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주소는 경기도 분당. 회사 인사 기록에 남아있어.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준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내가 간다. 응, 내가 찾아갈게. 당신이? 당연하지. 당신이 가면 되겠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 갈 거야? 내일. 밤 침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그 남자를 만난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아내를 유혹한 남자. 내 아들의 친부.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쓰디쓴 맛으로 맴돌았다. 2장. 첫 만남. 다음 날 오후 나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부장님,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분당, 주택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 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한 빌라, 조용한 주택가, 3층 건물 앞에 초인종이 보였다. 203호 이준석.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정말 눌러야 하나?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삐리리리링.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세요? 저 이준석 씨 댁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누구신데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18년 전 해송기업 파견 근무하셨죠? 인터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계단을 올라가자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인상, 안경을 쓴 차분한 느낌의 남자였다. 누구십니까? 나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18년 전 해송기업에서 일하셨던 여자분. 기억하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수진, 기억 안 나십니까?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왜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그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때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 아니야. 잠깐만. 그리고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가족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 카페에서 10분 후에 뵙죠. 3장. 부인. 1층 카페.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맞은편에 앉자마자 말했다. 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다. 18년 전 제 아내와 관계가 있으셨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 아들 올해 17살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아이가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왜 저랑 상관이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나는 낮게 말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준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준석 씨, 그는 등을 돌린 채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자는 카페를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카페 안이 조용히 식어갔다. 4장. 기억. 이준석의 집. 이준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거실에서 물었다. 아까 누구였어? 아, 회사 사람. 급한 일이래. 그래. 저녁 먹어. 응. 밤 서재. 이준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김진우가 건넨 서류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골수 이식 필요. 17세 남자 환자. 설마 그는 18년 전을 떠올렸다. 회상 18년 전. 해외 지사에서 본사로 6개월 파견. 그때 같은 팀에 있던 여자. 박수진. 밝고 상냥했던 여자. 회식 자리. 이 대리님, 해외 생활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네요. 그러시겠다. 저희 팀에서 환영회 한번 할까요? 그렇게 몇 번의 회식. 그리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어진 관계. 다음 날 아침 둘 다 후회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취했었어요. 이 일은 없던 일로 해요. 네. 그리고 4개월 후 파견 기간이 끝나 이준석은 다시 해외로 돌아갔다.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 현재 이준석은 고개를 감싸쥐었다. 그 여자가 임신했었다고?
그럼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란 말인가? 손이 떨렸다. 5장, 검사, 3일 후,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다시 알아볼게. 됐어. 응? 그 사람 입장도 이해는 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갑자기 찾아온 남자가 당신 아들이 있다. 골수 기증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나라도 안 믿었을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입니까? 낯익은 목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준석 씨?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남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사흘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18년 전 일 기억났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박수진 씨,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검사까지는 받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혈액 검사, 조직형 검사, 그거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 받겠습니다. 대신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가족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검사 결과 제가 적합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었다. 일주일 후 병원. 나와 이준석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 앉았다. 서로 말이 없었다. 간호사가 이준석을 불렀다. 이준석님, 체열실로 오세요. 이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은 대답 없이 체열실로 들어갔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나를 상담실로 불렀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예. 기증자분, 조직형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어떻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적합합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6장 선택 같은 날 저녁 나는 이준석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김진우입니다. 예. 결과 나왔습니다. 적합하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가 한참 조용했다. 그리고 이준석이 말했다. 그렇군요. 언제 하면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입원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석 씨, 예,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가족분들한테는 말 안 합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회사에는 휴가 내겠습니다. 집에는 출장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씨, 예, 저는 이식만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얼굴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다. 어떻게 됐어? 이식 가능하대. 정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다행이라고? 정말 그런 걸까? 밤, 이준석의 집. 이준석은 집 거실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 갑자기? 응. 회사에서 연락 왔어. 사나흘은 걸릴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응. 이준석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예약 확인서가 있었다. 골수 기증 일정 이준석.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다. 그 남자에게도 이 선택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회사에는 휴가를 냈고 가족에게는 출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갔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책임으로서. 그리고 나는 다른 남자의 피로 내 아들을 살려야 했다. 다음 주 2명의 아버지가 한 병원에 섭니다. 이 이야기는 3부에서 완결됩니다. 구독해 두셨다가 놓치지 마세요.